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군장교 언어논리 영역을 강의하게 될 양양근 강사입니다. 그럼 간단하게 제가 언어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어논리라 하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어휘 영역,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,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 영역이 되는데요.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 어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언어의 특성, 그리고 의미관계, 그 다음에 중의적 표현, 논리적 오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파트에서는 우리가 맞춤법, 띄어쓰기, 그리고 외래어, 그리고 사이시호 정도가 문제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신다면 25문제 시험 문제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시험을 잘 치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사실 이 국어 영역은 이 파트 말고도 내용이 더 많긴 하죠. 그렇지만 이 장교 시험 그리고 공군이나 뭐 육군,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장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세부적으로 공무원 시험처럼 다루지가 않아요.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나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독해 영역을 봐야 되는데 물론 독해 영역에서도 세부적으로 제목 찾기, 주제 찾기, 빈칸 넣기, 문장 순서 배열 이런 것들 또 가끔씩 정말 가끔씩 나오는 도식화 문제 이런 것들 알긴 해야 되지만 독해 영역에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독해 영역을 더 많이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독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한 50% 정도 요즘 추세가 50 정도 나오고 그리고 문법에서 약 25% 정도 그리고 어휘에서 25% 그래서 총 100%가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독해가 단순 독해 뭐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이런 단순 독해가 아니라 이 독해 안에도 어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지문을 주고 다음 상황에 알맞는 고사성어를 찾으시오 사자성어 한자성어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. 또 독해를 가지고 긴 지문인데 물론 일치하지 않는 문제냐 일치하는 문제냐 그런 문제 유형인데 하나의 독해 지문을 가지고 문제가 두 문제, 세 문제 같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맞춤법 문제가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, 미음 해서 다음 중 잘못된 맞춤법은 무엇이냐 해서 독해 문제가 요즘에는 종합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언어 논리 어떤 거다 이렇게 좀 대괄적으로 좀 보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시험 유형을 보시면 바로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언어 논리는 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.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죠. 근데 이해만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에요. 왜 그러냐?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다?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. 어느 정도 내가 외우긴 해야 돼요. 왜냐면 맞춤법, 고사성어, 속담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내용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해만 해서 다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만 내가 그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뭐 못 맞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갖고 계셔야 문제를 풀 때 또 언어 논리 영역 어떤 수업을 접할 때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꼭 접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론이 있어요. 어떤 많은 내용의 이론이 많이 나오죠. 뭐 이거 언어의 특성은 무엇이 있고 또 언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의미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제풀이. 그에 맞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. 이론에 적합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풀수록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시험에 봤을 때 똑같은 문제, 또 내가 아는 이론에
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아, 이거는 언어의 특성 문제야. 아, 이거는 속담을 물어보는 거구나. 아, 이거는 문장 배열을 물어보는 거구나. 그래서 그 각 유형마다 문제 푸는 방식이 있고 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어떤 걸 이론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실력이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.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. 첫 번째로는 이론을 먼저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. 자, 문제 유형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기에 적어놨어요.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 아닌 것, 이 중의적 표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론을 아는 사람은 아, 중의적 표현이라 하면 약 10가지 정도가 있지. 어떤 중복되는 표현이 있으니까. 이런 이론을 갖고 계신 분은 이런 문제 유형을 보시면 아,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거죠. 왜? 내가 이론을 이해했고 암기했기 때문에 기존에.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왜? 눈에 더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다음 글의 전개 방식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냐? 전개 방식이 무슨 말이지?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전개 방식이 뭐냐? 그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모른다라는 거죠. 전개 방식이라면 뭐 정의, 유추, 예시, 비교, 대조, 분석, 분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. 그럼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. 그러면 문제를 찾기가 더 시간이 더디고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. 결국엔 정답을 찾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. 자, 마지막. 다음 글의 요지는 무엇인가? 요지가 뭐냐? 이걸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. 아, 요지가 뭐지? 대충 조금 어선푸릇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알긴 알 것 같은데 막상 말하자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들이 바로 요지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.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 지문도 이해하지 못하겠죠. 그러면 정답을 푸는 데 있어서 시간도 많이 허비하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파악하시는 게 또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합한 정답을 찾는 거겠죠. 네. 그래서 이 3가지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시다 보면 언어 논리 영역을 푸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